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홍콩에서 AI 주식이 400% 폭등했어. 근데 그 뒤에서 외국인이 35조를 팔아치우고 있거든. 한쪽에선 혁신이라 열광하고 다른 쪽에선 적자 덩어리라 욕하고 있어. 지금 AI 시장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미국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85% 올랐는데 이 회사 작년에 감사 문제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었거든. 그런 회사가 185%라니 이게 정상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해.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중동 전쟁이 AI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진짜 잡아야 할 종목이 뭔지 전부 알려줄게. 세 가지야. 외국인 35조 매도의 진짜 이유, AI 거품인지 혁신인지 판별법,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오히려 오른 수혜주 공개. 이 순서대로 간다.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외국인이 왜 35조나 팔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35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랑 맞먹는 금액이야. 이걸 한 달 만에 팔아치운 거거든.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 이게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야. 전쟁이 터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를 들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든.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야. 전쟁 직전까지 외국인 시총 비중이 38.1%였어. 그런데 한 달 만에 36.66%로 추락한 거야. 숫자로만 보면 1.44%포인트 차이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35조가 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인지 이제 감이 잡히지? 숫자로 보면 더 무서워. 3월부터 4월 3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35조 8,496억 원이야. 하루 평균 1조 4,339억 원씩 빠져나간 거거든. 하루에 1조 4천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중소기업 수백 개가 1년 동안 번 돈이 하루 만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먼저 판 게 뭐냐면 AI 반도체야. 삼성전자가 매도 1순위에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니었어. 왜 반도체를 제일 먼저 팔았냐면 전 세계 AI 투자 수요가 전쟁으로 꺾일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기 때문이야. 공포가 퍼지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제일 먼저 팔리거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구글이야.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공개했거든. 이게 뭐냐면 AI 추론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야. 쉽게 말하면 6명이 필요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된 거야. 반도체 업계 입장에선 완전히 악재지. 메모리를 적게 써도 된다는 건 비싼 HBM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 SK 하이닉스가 HBM 세계 1위인데 이 기술 때문에 수요 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HBM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잠깐 설명할게.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건데 AI 연산에 쓰이는 아주 비싼 고성능 반도체야. 이게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먹거리였는데 터보퀀트가 그 수요를 흔들어 버린 거지. 근데 말이야, 이 폭풍 속에서 오히려 폭등한 종목들이 있어. 모든 주식이 다 빠진 게 아니거든.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야. 전쟁이 오히려 수혜가 되는 업종과 종목이 반드시 존재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올랐는지는 3교시에서 알려줄게. 자, 2교시 들어간다. AI가 진짜 혁신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핵심을 뜯어보자. 이 질문은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알아?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야. 닷컴 버블 때도 다들 그랬거든. 지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홍콩에서 AI 관련 주식이 400% 폭등했어. 미국에서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85%, 엠너빈이 157% 올랐거든. 400%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00만 원 넣었으면 4개월 만에 5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실적으로 뒷받침된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를 반드시 봐야 해.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 이 회사들 매출은 올라가는데 적자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 주가가 400% 올랐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봐. 음식점 손님이 2배 늘었는데 재료비도 3배 늘어서 오히려 적자야. 그 식당 투자하겠어? BCA 리서치에서 경고를 냈어. 지금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는 최악의 조합이야.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겪었던 그 악몽이야. 그때도 주식시장은 장기간 고통을 받았어.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AI 서버 운영 비용이 폭증하고 있어. AI 서버는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든.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AI 기업들의 적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AI 서버 냉각에만 쓰는 전기가 일반 사무실의 수십 배야. 유가가 오르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AI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야.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위험한 거거든. 진짜 혁신 기업과 그냥 유행만 타는 테마주를 구분해야 해. 간단한 기준을 알려줄게. 영업이익이 플러스고 현금 흐름이 흑자인 회사가 진짜야. 주가 오른다고 따라가면 안 돼.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코스피가 5천에서 5,700 사이를 오갈 거라고 봤어. 과도하게 빠지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거야. 공포에 팔지 말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오히려 담으라는 거지. 이게 고수들의 방식이야. 대신증권 정해창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수 로드맵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향후 1.2주 안에 결정된다고 봤어. 쉽게 말해서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 방향이 완전히 갈린다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 가까이 지나가는 통로야. 이게 막히면 유가는 더 폭등하고 열리면 안정된다는 거지.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주요 경제 지표도 나와. 이 숫자들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고 쇼크를 내면 추가 매도가 이어질 수 있어. 이 한 주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게 있어. 4월 3일에 외국인이 7,994억 원을 순매수했거든. 12거래일 만에 전환이야. 코스피 200 선물도 3일 연속 매수세였어.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면 현물 시장에서도 따라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4월 전체로 보면 순매수가 310억밖에 안 돼. 35조를 팔고 310억 산 거잖아. 아직 안심하기엔 한참 이른 거야. 비유하자면 불이 나서 집이 다 탔는데 소화기 하나 들이댄 수준이야.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는 더 지켜봐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이 교시가 진짜 핵심이야.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뭘 봤는지 내가 지금 그대로 풀어줄게. 이 폭풍 속에서 SK터닉스가 24% 올랐어. OCI 홀딩스는 11.95%, SK하이닉스도 5.54% 반등했거든. 대거래일 연속이야. 거래량도 1.5배에서 2배까지 폭증했어.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큰 손들이 들어왔다는 신호야. 개미가 그 규모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 SK터닉스가 왜 이렇게 올랐냐면 AI 서버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야. 전쟁 속에서도 AI 장비 수요는 줄지 않았거든. 오히려 각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수혜를 받은 거야. AI 서버는 출하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해. 서버가 많이 팔릴수록 테스트 장비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야. 이게 핵심이야. OCI 홀딩스는 AI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어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려면 이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 SK하이닉스는 HBM 세계 점유율 50% 이상이야. 터보 퀀트 변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 1위인 거지.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AI가 성장하면 반드시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만든다는 거야.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 핵심이야. 반면에 조심해야 할 종목도 있어.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 1순위야.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이야. 나무기술도 최근 5% 넘게 빠졌거든. 중동 리스크로 반등 시도가 중단된 거야. 홍콩 AI 테마주도 400% 오른 뒤 조정이 올 수 있어. 급등 뒤에는 반드시 숨고르기가 와. 이걸 예측하지 못하면 상투를 잡는 거야.
그래서 대응 전략을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지금은 관망이야. 전쟁 변수가 너무 크거든. 두 번째, 코스피 5천 아래로 빠지면 AI 반도체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거야.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는 바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야. 한 번에 다 넣으면 더 빠졌을 때 버틸 힘이 없어. 세 번째, 현금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공격보다 수비가 먼저야.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7%로 잡아.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 주식에서 50% 잃으면 원금 회복에 100% 수익이 필요해.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먼저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시간으로 같이 분석하고 바로 대응했어. SK이터닉스 반등 구간도 실시간으로 잡아냈고 리스크 종목은 미리 경고했거든. 중요한 건 나 혼자 분석한 게 아니야. 교실 학생들이 함께 보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행동한 거야. 이게 혼자 하는 것과 다른 가장 큰 차이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어제 분석이 오늘은 틀릴 수 있어. 전쟁 뉴스 하나, 트럼프 발언 하나에 전체 흐름이 바뀌는 게 지금 시장이야. 혼자서 다 따라가기 어렵잖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야. 오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할게. 외국인이 35조를 판 건 전쟁 공포와 기술 충격이 겹쳤기 때문이야. AI 시장은 거품과 혁신이 섞여 있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테마만 타는 종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해. 수혜주는 존재해. 공급망 핵심에 있는 기업, 테스트 장비, 소재, 메모리 시장의 압도적 1위를 주목해. 그리고 전략의 핵심은 수비야. 현금을 지키고 분할 매수하고 손절선을 지키는 게 이 장세를 살아남는 방법이야. 다들 이번 AI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 혁신이라고 보는지 거품이라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같이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